이담 아나운서, 또 생사에 휘말린 다른 배우가 있다면서요? 네, 배우 강지환 씨입니다. 네. 강지환 씨 이름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19년에 본인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으면서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판결 이후에 전 소속사와 법정 분쟁이 있었는데요. 강지환 씨를 상대로 소속사가 4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이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사실상 강지환 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도 해주셨지만 소속사에서 4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게 있나 궁금한데 허주연 변호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소속사가 제기한 이번 소송 이전에 또 하나의 송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송사가 왜 있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지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강지환 씨가 2019년 7월경에 이 자기 집에서 드라마를 그때 촬영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촬영하는 드라마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자리에서 외주 스태프 한 명을 강제추행하고 한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유죄가 인정이 되기는 했지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석방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문제는 제가 이 드라마 촬영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 일로 20부작으로 계획됐던 드라마의 12회분까지만 촬영을 하고 하차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머지 8회분을 배우가 바뀌어서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이거 정말 초유의 사태 아니냐, 우리 드라마에 이런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출연 계약서를 기초로 해서 강지환 씨와 그때 당시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위약금 또 이 출연료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총 63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이 소속사 입장에서는 강지환 씨의 이런 범법행위 때문에 이 제작사한테 이런 피소를 당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네. 출연료를 포함한 어떤 배상 책임을 물게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소속사가 이번에 강지환 씨에게 우리 출연 계약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 우리끼리 계약한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해서 42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한 사건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63억 원은 이 제작사가 이 소속사한테 청구를 했다는 건데 안진영 기자님, 위약금이 원래 이렇게 큰 겁니까? 그리고 이걸 다 배상을 한 겁니까? 일단 이 주연 배우들의 출연료가 억대 몸값으로 된 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예. 중요한 거는 맨 처음 계약서를 쓸 때 기존에 받은 돈 외에 위약금은 2배에서 3배 정도 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보통 소속사와 이거를 같이 계약을 맺죠. 3자 간 예. 계약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작사에서는 이렇게 청구를 했고 결국 법원은 배상액 53억여 원을 강지환 씨와 전 소속사가 함께 부담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직후 강지환 씨의 소속사가 다시금 42억 원의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강지환 씨에게 제기를 했는데 이게 모두 기각이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전 소속사 측은 다시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재판에서는 강지환 씨가 소속사한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 강지환 씨는 그냥 배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소송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일단 제작사 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강지환 씨와 소속사가 공동해서 항소심에서 지금 53억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판단이 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강지환 씨가 승소한 소송은 이 자신의 소속사가 자기를 상대로 42억 원을 배상하라는 이 계약상의 어떤 의무 위반을 가지고 지금 승소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기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이런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전속 계약의 어떤 기간이 이미 끝난 이후에 2달 지난 이후에 이런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지 네. 영화 제작사 측에는 소속사와 같이 이 출연 약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판단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소속사 측이 이 영화 제작사에게 53억여 원을 배상을 하고 나면 강지환 씨가 지금 공동 불법행위자로 책임을 지도록 판단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지환 씨에게 구상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안진영 기자님,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강지환 씨가 또 뭐 복귀를 하는 것 아닌가? 뭐 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사건 발생 후에 강지현 씨는 모든 활동을 중단 후 자숙기를 보냈는데요. 2019년 7월에 이 판결이 나왔으니까는 집행유예 기간도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조용히 민사 소송에 임하고 있는데 이 근황을 묻는 질문에 강지현 씨의 변호사는 특별한 이슈 없이 운동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고요. 예. 재판 결과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 소속사가 항소 의지를 밝힌 거에 대해서 1심 결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비록 이 집행유예 기간은 끝났지만 사실 강제추행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사법적인 책임은 졌다 할지언정 소위 말하는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지현 씨의 복귀가 그렇게 수월해 보이진 않고요. 중요한 건 형사소송이 아니더라도 현재 민사소송이 항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직은 강지현 씨가 좀 더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